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제목은 금융주 대반격, 차는 반등 지속, 반도체는 어찌하나 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4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금융주가 대반격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5일선 회복에 일단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차는 금융주랑 이제 같이 가는데 반도체는 지금 어찌해야 될지 이제 알아보는 거죠. 조정 중입니다. 주식공학자 뉴스 해석입니다. 해석. 외국인이 짐 싸나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사실 그렇죠. 외국인이 삼성전자 지수 누른이라고 좀 팔았어요. 그래서 좀 순매도가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또 하나는 테슬라가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이걸 보니까 2차 전지가 반등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뉴스를 가끔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되나 이런 뉴스고요. 삼성전자 매수해도 되는데 저는 항상 5일선 회복하면 그때 들어가는 게 좋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싼 게 다가 아니고 안전한 게 다예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좀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이 관심이 있습니다. 시장이 이 정도고요. 오늘은 주식 고수들의 투자 원칙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자민 그레미어라고 이제 워렌 버핏 스승인데 이분은 안전 마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안전 마진. 그러니까 결국 가치에 비해서 싼 주식을 사면 절대 잃지 않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책을 썼죠.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고요. 너무 두꺼워서. 그리고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안 잃을지 모르겠지만 방법은 있겠죠. 안전 마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손절을 빨리 하든지 그럴 겁니다. 아무튼 근데 책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분은 아마 돌아가실 때도 안 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장세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마라. 이 피터 렌치라는 분인데 이분도 책을 썼어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장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종목이 다다 이겁니다. 근데 결국 종목이 다다 그런 거 보면 이런 류인 것 같아요. 안전마진. 어쨌든 좋은 종목을 고르면 장세가 나쁘건 좋건 결국 돈을 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손절은 빠르게 이익 실현은 천천히 이런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오닐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아무튼 읽어보십시오 한 번씩. 근데 현명한 투자자는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이거 너무 두꺼워가지고. 근데 워렌 버핏 책은 읽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 피터 린치랑 윌리엄 오닐 이분들 책만 읽을 수 있겠네요. 읽어보시면 뭔가 도움이 될 겁니다. 저 국면별 주도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좀 게을러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는 안 됐는데 일단 3전 뜨면 조정 나옵니다. 이번에도 3전 떠서 조정 나왔고 재밌는 건 차가 뜨면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엔 차하고 금융이 뜨면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 지금 차하고 금융이 떴잖아요. 올라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삼성전자 뜨면 또 몸조심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고요. 앞으로 반복될지는 봐야죠. 코스피 시황 파악을 이제 하는데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지수 보고요. 나스닥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3달짜리 조정이 들어갔어요. 지금 한 달 정도 나왔는데 2달이 남았는데 아무튼 저희 코스피가 나스닥하고 춤을 잘 춰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떨어질 때 좀 덜 빠지고 나스닥 반등할 때 확 올라서 춤을 잘 추면 좋겠는데 그리고 금리 환율 유가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금리는 이제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환율도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결국 나스닥 지수랑 춤추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코스피 수급은 지금 외국인이 좀 덜 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부터 이제 반도체 차, 금융지주, 공기업, 조선건설, 게임, 바이오, 인터넷, 2차전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코스피 시황 보시고 주요 종목 이렇게 연달아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그렇죠. 대반격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
한번 상승한 가운데 지금 구름대까지 하락했거든요. 사실 그 전환선하고 까만색이죠. 빨간색 기준선이 역전돼 있고 전환선도 구름대 속으로 들어왔지만 지금 오늘 코스피가 구름대 안에서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고 반등이 좀 의미가 있어요. 오늘 금융주가 좀 반등을 했죠. 그런 측면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하늘색 후행스팬이죠. 후행스팬 주가의 그림자인데 보니까 지금 쌍바닥을 찍은 모양이에요. 단기적으로 쌍바닥 찍은 모양. 고점은 아직 돌파가 안 됐는데 이제 고점이 돌파가 되면 이게 또 하나의 매수 신호입니다. RSI가 지금 골든크로스 만들고 리테스트라고 하거든요. 한번 바닥 테스트 했지만 재차 이제 상승을 했죠. 골든크로스 만들어서 이 골든크로스가 진짜인 거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보니까 코스닥도 오늘 반등을 했는데 좀 약하죠. 약한 것 같고. 그렇죠. 약하지만 코스닥이 지금 전환선 아래에 지금 있긴 하거든요. 아마 일봉상으로는 5일선 회복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오늘 사실 골든크로스를 만들지 못했네요. 반등을 했지만 조금, 그렇죠. 도치 형태를 만들면서 조금 약한 모습이었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어차피 코스피가 반등하면 코스닥도 반등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거는 코스닥의 모양이 좀 작아지고 있어요. 상승 모양이. 그런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반등이 나오긴 할 텐데 작을 수가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거죠. 금요일 보니까 지금 구름대 하단을 이탈해 버렸잖아요. 이탈해 버렸고 RSI도 지금 과매도권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주봉을 봐야 되는데 주봉을 보면 상당히 그 길게 조정해요. 한 달짜리 한 달 조정 받았는데 3주 그렇죠. 4주니까 한 달 조정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전에도 보면 음봉 3개 나오면 반등이 2주 정도 나오고 또 음봉 나오고 또 반등 나오고 이게 석 달짜리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또 진행될 가망성이 농후합니다. 농후한데 코스피는 여기서 이제 나스닥 반등할 때 좀 반등을 많이 해서 나스닥하고 춤을 좀 잘 춰봐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을 해서 나스닥보다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렇게 될 가망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2달 정도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코스피도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국고채 10년물은 이제 뭐 금리는 아직은 뭐 인하가 가까운 시에 없을 거다 뭐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름대 회복 못하고 RSI도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또 인상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오버슈팅 나온 거예요. 오버슈팅 나왔고 고개 숙였어요. 고개 숙였고 보면 어 그렇죠. 파란색 하늘색이죠.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주가의 그림자인데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했지만 고점이 상당히 낮은 상태로 재차 반락했거든요. RSI도 지금 과매도권에서 못 들어가고 꺾이고 있으니까 환율도 이제 뭐 좀 불안한 거는 좀 진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유가도 그렇죠. 유가 큰 문제 없어요. 유가 큰 문제 없고 RSI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중동은 항상 시끄러워요.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예민해가지고 있으면 주식 투자 평생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 없다. 유가도. 유가 주봉 보면 주봉 자체도 사실 95달러 되기 전까지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는 큰 문제 없다. 그러면 오늘 수급을 살펴볼게요. 오늘 수급 보니까 기관이 좀 샀어요. 기관이 샀고, 그리고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팔았고, 그게 다네요. 그게 다고, 개인은 뭐 비슷하고. 근데 거래량이 좀 안 들어왔잖아요. 반등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좀 두고 봐야 돼요. 내일까지 두고 봐야 되고. 일단 근데 5일선 위로 올라섰잖아요. 5일선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렇죠.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이 중요하겠네요, 이제.
항상 내일이 중요한데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간신히 5월선을 지켜놨네요. 5월선. 까만색이 5월선인데 꼬리 달면서 사실 완전히 5월선을 이탈했는데 5월선 근방에 있습니다. 주봉도 지금 20주선 깼는데 20주선까지는 살려놨어요. 일단 오늘 반격해가지고 이번 주 지나봐야 알겠죠. 그리고 일봉상은 지금 5주선 올려놨잖아요. 올려놓은 건 다행인데 좀 아쉬운 거는 여기서 꺾여가지고 파동이 좀 모양이 이상하게 됐어요. 지금 한 번, 두 번 상승하게 돼서 파동 분석은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반격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스토캐스틱 한번 볼까요? 월봉은 그렇죠. 월봉 보니까 역시 아직은 저 단기가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 있는 상태예요. 주봉은 이제 멈췄잖아요.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주봉 제가 여기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게 여기 보면 흰봉으로 무너져야 이게 하락세로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빨간봉이잖아요. 빨간봉이 그냥 한 번 더 반등할 여지는 있습니다. 무너지더라도 쌍봉으로 무너지니까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일봉은 지금 그렇죠. 골든크로스 만들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트라이인데 이번엔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중기도 골든크로스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신뢰도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거래량이 좀 작은 게 흠인데 그거는 내일 봐야죠. 그러면 주요 종목 삼성전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코스피 올랐는데도 조정받았어요. 조정받았는데 결국 갭을 다 메꾸고 구름대 상단까지 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튼 시장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한 50%, 61.8%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하게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올랐으면 조정은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캔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5월선은 아직 지키고 있는데 저쪽 5월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음봉이 좀 크긴 커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면 그렇죠. 웬만하면 20주선까지는 안 떨어져야 되는데 20주선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보통은 10주선 근처에서 멈추는데 상당히 조정이 세게 나왔습니다. 조정이 세게 나왔고 과격하게 예, 참 어렵네요. 근데 아무튼 저는 아직도 이게 5-1, 5-2, 5-3파의 진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이라고 보고 있고 아직 5주선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쯤에서 반등을 해서 5주선이 조금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봐야죠. 캔들 차트 일봉인데 일봉에서도 지금 61선에서 지지받았어요. 61선에서 지지받고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도 당연히 반등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금융주가 대반격했는데 코스피 누른이라고 아마 삼성전자를 눌러버렸을 가망성이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라는 사실은 서름은 있습니다. LRS가 이제 거의 바닥권으로 떨어졌는데 아직 그리고 알스퀘어도 상당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반등할 때가 되긴 됐습니다. RSI도 지금 거의 과매도권 근처에 있고 MACD 오실레이터 잘왔지만 아무튼 거의 조정은 받을 만큼 다 받은 것 같거든요. 가격적으로도. RSI 그렇죠. 스토캐스틱도 지금 과매도권에서 살짝 다시 눌리긴 했는데 그렇죠. 이게 결국은 지금 반등이 나올 때가 되긴 된 거예요. 아직 근데 반등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삼성전자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은 아무튼 항상 보면 가격보다는 5일선 회복 그걸 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가격으로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는데 마음고생이 있어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엄청 매수했거든요. 오늘 외국인 매도가 있었는데 삼성전자 위주로 매도한 것 같아요. 이거 많이 샀는데 이거 여기서 계속 팔면 본전에 못 팝니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외국인. 예,
이 정도로 하고, 아무튼 대응은 저는 뭐 이제 삼성전자는 그렇죠.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일선 회복할 때 한번 매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SK 하이닉스부터는 일목균형표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다 꼬리를 만들어서 그냥 다 말아 올렸네요. 어쨌든 SK 하이닉스도 지금 쌍봉 만들고 떨어졌거든요.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당분간은 좀 그렇죠.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게 좋아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조정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음, 조정답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단기 대응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반등 지속했어요. 한번 반등하고 쉬었다가 재차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어, 계속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매수 타점을 그렇죠. 자기 매수 타점은 하나 돌파했고 매수 타점은 있습니다. 매수 타점마다 매수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기아도 그렇죠. 기아가 현대차보다는 약간 약해요. 이번에는 약한데 기아도 지금 이 매수 타점을 아직 돌파를 못했네요. 여기가 딱 거기까지 있네요. 기아는 확실히 매수 타점을 오늘 돌파는 안 했습니다. 돌파하면 매수하시고 손절도 뭐 거기에 맞게 잘 잡으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KB금융입니다. 9.11% 상승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손절선까지 안 가고 구름대 하단에서 반등해서 지금 딱 기준선까지 반등했네요. 그렇죠. 기준선까지 반등했는데 봐야죠 뭐. 이게 지금 매수 타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죠. 밑에도 좀 있는데 매수를 못했어도 여기 통과할 때 또 매수하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도 반등을 했어요. 결국 반등했는데 5일선을 회복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전환선까지는 올라오지 못했네요. 구름대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구름대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고 전환선 회복했네요. 그러니까 전환선 기준으로 매매하시는 분은 전환선 회복할 때 매수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종가상이 아니고 몸통으로 올라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전력도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해서 근데 이제 전환선에서 막히긴 했는데 그렇죠. 금융, 그렇죠. 지주, 공기업 이게 이제 함께 간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어요. 어, 금융주 눈치를 잘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조선주는 그렇죠. 조선주는 뭐 턴어라운드 종목인데 큰 문제 없습니다. 큰 문제 없고 어, 상승세로 복귀하는 중이에요. 큰 문제는 없어요. 건설주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데 이것도 그렇죠. 이게 또 저항선 테스트라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건설주 하시는 분들은 이 지지대를 돌파하는 거를 보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게임주죠. 크래프톤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이제 또 신규로 매수하실 분은 매수 타점 아직 돌파는 안 됐거든요. 셀트리온 다행히 지금 아무튼 손절선과 그 매수 타점 사이에 그냥 아무튼 횡보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박스권 안에 있고 카카오도 전화선을 이틀째 지키고 있어요. 이틀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지지선을 돌파하는 거를 보는 게 중요하죠. 이것도 잘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이버가 오늘 전환선까지 반등하려고 했는데 밀려버렸어요. 밀려가지고 그렇죠. 이게 그렇죠. 매수하기는 힘들게 됐습니다. 일단 괜히 매수 타점만 올려놓고 왔어요. 여기를 돌파하기 18만 5천 원 이제 돌파하기 전에는 매수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삼성 SDI가 그렇죠. 반등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전환선 위에도 올라갔고 저 거래량이 얼마나 받쳐졌는지 모르지만 저 전고점까지 노려볼 것도 같은데 아무튼 거래량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삼성 SDI가 반등함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반등했고 후행 스팬 보면 약간 쌍바닥을 잡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매수 타점 그렇죠. 사실 신규 접근은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세에 있던 종목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이거를 보유하다가 손절하신 분은 이거 매수 타점 돌파할 때 조금 다시 재매수할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종목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